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입니다. 오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근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보형물, 희귀암, T세포에 관련된 이제 그 림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재근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제 경험을 살려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31살이고 다음 주 유방절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전절제 하게 되면 성형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지 항암 치료까지 모두 끝난 후에 재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절제술과 성형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염증이 생겨 재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동시에 받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한다는 분도 계셔서 고민되네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슴은 꼭 다시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30대 유방암 환자분들은 다양하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고민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덜 예민하신데 본인이 받아들이시는 게, 젊으신 분들은 지금 한창 또 모양도 고민해야지 되고, 유방암은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니까 또 앞으로 병이 문제가 안 될 건가도 고민을 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치료를 또 잘 받아야지 되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항암제를 받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또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재건하고 이제 지연 재건인데, 즉시 재건은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재건을 하는 거고, 지연 재건은 치료를 다 끝내고 나중에 이제 재건을 하는 건데, 지연 재건하고 동시에 이제 하는 즉시 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양입니다. 실은 아무리 그 나중에 지연 재건을 했을 때 모양을 잘 만드시는 성형외과 선생님이든 혹은 유방암을 재건하는 여러 의사들이 아무리 잘해도 즉시 재건에서 내는 모양만큼 좀 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즉시 재건을 할 때는 우리가 피부를 거의 다 남길 수 있으면 다 남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귤을 생각하면 귤을 살짝 껍데기만 열어갖고 안에 있는 귤 알맹이는 쏙 꺼내고 딱 맞는 공을 넣어놓는 게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31살에 있으신 분들은 주로 보형물 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즉시 재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피부를 가능하면 최대한 남겨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술을 다 받고 보형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받는 과정에서 보형물이 만에 하나 염증이 생기면 그거는 제거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는 항암제를 꼭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항암제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미리 해서 병도 좀 줄이고, 재건 수술을 할 때는 이미 항암제가 끝나 있으니까 이제 별로 고민을 하지 말고 이제 재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럼 항암제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건했을 때 혹시라도 또 보형물이 염증이 생겨서 그거를 더 뽑아야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이게 이제 또 걱정이실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가 필요한 사람은 먼저 항암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재건술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재건을 할 필요가 있으면 실은 즉시 재건을 하는 게 맞는데, 병이 아주 진행이 많이 됐을 때는 또 즉시 재건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건 어차피 피부도 많이 띄어야지 될 가능성이 많고, 임파선 수술도 많이 해야지 되고, 또 방사선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너무 더 중하거든요. 그때는 지연 재건을 하는데, 이거를 딱 칼로 물베듯이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실은 되게 어렵고요. 병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자분이 받으시려고 하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잘라서 뭐가 좋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좀 즉시로 하는 것들이 모양이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즉시로 하더라도 충분히 좀 상처가 잘 낫는 시간들을 조절을 하면 항암제를 받는 동안에 보형물이 말썽이 생겨서 다시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환자분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보형물 염증이 흔한 건 아닙니다. 보형물 외에 자기 근육이나 뭐 지방을 이용한다 이런 수술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이식술 같은 걸로 유방 제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사기를 막 뽑아내 갖고 그 중에서 지방 줄기세포만 걷어내서 이제 내 수술을 받는 유방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마치 유방이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볼륨, 뭐 우리가 얼굴에 주름 펼 때 약간 뭐 2, 3cc, 5cc 뭐 이런 정도를 넣을 때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요. 그 크게 많이 써야지 될 때는 정말 그 효과가 없고, 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들어간 지방이 나중에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갖고 돌덩이처럼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혹인지 이게 재발인지 이게 지방 조직이 들어가서 딱딱해진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지방이랑 같이 혈관을 같이 갖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팔로 가는 혈관에서 유방으로 가는 혈관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혈관에다가 배에서 그 먹여 살리는 혈관을 붙인 지방을 갖다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31살의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 크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냥 제왕절개 하듯이 이렇게 조그맣게 상처가 아니고 우리가 팬티를 입었을 때 그 팬티 라인에 앞줄이 다 상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상상하는 아주 작은 상처로 갖고는 그거는 못하는 수술이고, 또 31세 여자분은 아마 출산을 아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로 옵션이 안 될 거라고, 이제 대부분 젊은 여성들은 그건 좀 하기가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꽤 크고, 그러다 보니 점점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들을 자꾸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수술의 그 범위가, 우리가 유방암을 수술하는 게 1이라고 하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의 크기나 환자분들이 받는 어떤 수술 시간은 1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은 흉터의 크기 때문에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 뒤에 있는 등배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등이 일부가 이렇게 좀 함몰이 되고 또 흉터가 크다 보니까, 특히 요새 여자분들은 뒤태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붙는 티셔츠 이런 거 입게 되면 등이 이제 함몰이 되다 보니까 자가 조직,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자가 조직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보형물은 그럼 T세포 뭐 임파암 같은 것도 생긴다는데 정말 괜찮냐, 뭐 이거가 또 이슈가 엄청 되지 않았습니까? 유방암 환자분들처럼 유방 조직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남아 있고, 아직은 실은 더 기다려야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한테 몇 명의 그 T세포 임파암이 생긴 거라서, 이게 재근 수술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게 생길 건지도 의문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환자한테는 보형물이 맞고, 그 어떤 즉시로 할지 나중에 할지는 병의 상태 그리고 그 환자분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